멈춰 서버린 타워 크레인. 타워 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형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입니다. 황인표 기자와 이번 파업의 배경과 영향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안전성 이슈부터 따져볼 건데요. 황 기자, 이 노조 측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? 일단 크레인 관련 사고는요. 지난 2016년에 9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됐다가 정부가 오래된 타워 크레인을 퇴출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지난해에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. 다만 올해 1월에 소형 크레인 사고 2건이 있었는데 이제 한 건 같은 경우 크레인을 설치하다가 생긴 그런 사고였습니다. 소형 크레인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. 국토부 역시 기존 사고의 경우 대형과 소형 크레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노조는 왜 소형 크레인 안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? 이게 결국 일자리 때문인데요. 네. 그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독점한 이 건설 현장에 소형 크레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. 지금은 전체 크레인 3대 중 한 대가 소형 크레인이고 이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8,200여 명으로 이 대형 크레인 기사 8,600여 명에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. 특히 대형 크레인 기사의 경우 면허증을 따야 하는 데 반해서 소형 크레인은 20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작업자 지시에 따라서 그 리모컨만 조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크레인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0층 이하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소형 크레인이 많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일자리의 위협을 느낀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. 이 대형 크레인 기사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. 2014년도에 15대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2,000대가 넘는데 사실 일자리는 좀 잠식된 건 사실입니다. 네, 황 기자,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? 일단 하루 이틀을 넘어서 지금 파업과 점거가 장기화될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미 몇몇 아파트와 빌딩 건설 현장에선 타워 크레인 작업이 멈춰섰고 이 대신 타워 크레인이 필요 없는 내부 작업 위주로 이 대체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이 크레인 노조가 한 달 정도 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건설업계는 당시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. 네.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. 우선 이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. 이 국토부는 다만 이 건설 노조의 요구 사항인 이 소형 크레인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이건 건설사들이 결정한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. 이 건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